자, 이제 오늘 62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지금 상속 분할하고 담보 책임 문제 보고 있습니다. 교재 621페이지에 1016조를 보시면요. 자, 이제 이게 공동 상속인이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요. 그래서 뭐 A는 예컨대 B1, B2 있다 그러면 B1은 뭐 어떤 건물을 갖고 B2는 땅을 갖고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치 그 분할로 인해서 거기 취득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하자가 있다 라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그 담보 책임을 집니다. 담보 책임을 집니다. 1017조에 또 1항의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해서 어떤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 분할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채권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죠. 또 2항에 만약에 변제기가 달하지 않는 채권이라든지 그 조건이 있는 그런 채권. 예컨대 뭐 돌아가셨는데 돈 받을 게 있어. 그죠? 그러면 그 채권들을 놀아줄 거 아니에요. 뭐 A 회사에 대해서는 뭐 2천만 원, B한테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채권이 그렇게 아직 2015년 돌아가셨는데 받을 게 2016년이야. 그러면 변제기가 아직 도달 안 했죠. 그랬을 때는 거기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까지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그래서 공평을 위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18조 무자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담보 책임이 있는 공동 상속인 중에서 상속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그 부담분에 대해서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의해서 분담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 이제 B1, B2, B3가 있다면 B1이 자기는 완전한 물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물건을 이제 놀아줬어요. 똑같이 뭐 3억씩 하였어요. 가치는 똑같아. 근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3억을 받은 게 아니라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5천만 원씩 이렇게 1억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줘야죠. 놀아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도 같이 이제 구상을 해주는 것이 꼴이 되겠죠. 예. 잘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97.8레인데 지금 금전 채무에 대해서 상속했을 때 우리가 그 채무가 근데 이제 보통 채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돈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 채무다. 근데 A가 돌아가셨는데 피상속인인데 재산은 적합 재산은 10억이고 채무가 예컨대 뭐 3억이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채무도 이렇게 1억씩 이렇게 가분적으로 갖는 거죠. 채무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건물도 돌아갔지만 이 채무도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언더라인 친 것처럼 금전 채무는 가분적이에요.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게 건물과 달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속분만큼 그 3분의 1만큼은 3분의 1씩 이렇게 분할돼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위에 바로 그 반가를 일보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그 위에 바로 보세요. 판례 위에. 그 상속 분할 협의하면서 공동 상속인이 그 어떤 건물을 자기 법정한 상속분을 초과해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여기 있는 건물 10억짜리 건물을 가지면서
이 B1이 10억짜리 건물을 가지면서 이 채무도 내가 가질게, 이 채무도 내가 가질게 라고 원래 1억만 줘야 되는데 전액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기 인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3억에 대한 채권자 K가 보세요. 그럼 원래 이 K는 원래는 1억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얘한테 3억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 채무인수는 물론 채무인수는 이게 합의해가지고 내가 3억 다 책임질게 라고 분할 회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채무인수는 그 면책적 채무인수죠. 얘한테 안 주고 안 주고 그래서 이런 면책적 채무인수 할 때는 뭡니까? 배웠죠 우리가 이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면책적 성질을 가지만 같습니다. 판례 위에 있어요. 판례 위에 방가로 1번 보시죠. 그거예요. 넘어가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좀 이거 안드로에 보면 우리가 상속 분할 이 현금처럼 상속 분할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채무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끼리 이제 협의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협의는 사실상 민법 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분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따라서 그것은 협의에 따라서 만약에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자기 지분을 초과해서 채무 부담하기로 서로 약정 합의했다는 것은 그것은 면책적 채무인수다 그거예요. 그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약정에 대해서 다른 공동 상속인이 그 자기 채무의 일부 전부를 면제하려면은 그건 민법상 454조에 뭐죠?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 그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뭐 상속재산 분할 소급해서 뭐 유효하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2001년도 판례 그 상속재산 그에 대해서 대부분 다 협의 분할을 합니다. 근데 그 협의 분할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 중에 일부가 아까 자기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얻었습니다. 자기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초과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과분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증여한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원래 3명이죠? 그러면 이게 직계 비속이라면 1대 1대1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씩이죠? 3분의 1씩 갖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다 가져. 빵빵 하고 자기가 3분의 3 가져. 그러면 그러면 원래 이게 사망을 하고 A가 사망을 했어요. 상속 개시하고 나중에 협의 분할을 해서 B와 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B2가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옛날에는요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 야 이거 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증여세 아니야? 증여세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것은 분할을 했더라도 처음부터 소급해서 누가 자기 부모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준 게 아니고 부모가 받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읽어볼까요? 공동상속인이 분할해서 언더라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고유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했다 하여도 이건 상속 개시 당시 소급해서 줄글씨고 소급해서 누구한테 그 피상속인한테 승계를 받은 것이다. 그게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받은 거로는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판례 하나 더 볼까요? 끝으로.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을 이제 협의 분할해서 아까처럼 뭐 B와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협의 분할 전에 그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을 뿐 등기를 아직 격려하지 않은 자나 또 그 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급표 제한에 주장할 수 있는 잼점이니까 밑에 보실까요? 밑에 이 협의 분할을 해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협의 분할 전에 그 돌아가신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해서 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은 협의 분할의 무효의 제3자가 아니다. 즉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만약에 이게 장남이에요. 이게 큰 딸이고 이게 장남이죠. 차남이에요. 그죠? 그러면 근데 등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K라는 사람이 장남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기는 장남이 이 땅 상속을 할 것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금, 중도금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큰 딸 앞으로 그냥 등기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분할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등기를 등기는 A에서 이게 B1으로 등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요? 이 K1은 이것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 3분의 1에 대해서만 무효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그런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제3자가 아니다.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만약에 분할을 했는데, 보세요. 분할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 B4 해가지고 그 혼인 외자가 나타났어요. 내가 돌아가신 분의 자식이다라고. 그죠? 그러면 이 혼외자한테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볼까요? 그 1014조. 분할 후에 피인자의 청구권. 자, 상속이 됐는데 나중에 인지가 되거나 또 강제 인지로서 재판이 몇 년 끌으니까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내 앞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을 해서 논하졌어요. 그러면 이 논하 가진 거를 무효로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 자기 지분에 대한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B4가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뭐죠? 이미 B1으로 등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한테 이 사람 뭐죠? 너희 지분의 4분의 1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4분의 1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요. 4분의 1은 2,500만 원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지에 대한 경우는요. 분할 후에 인지했을 때는 뭐고요? 가액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액으로. 그죠? 그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고요. 예, 거기까지 하나 보시고 이제 그 3번이 그 가액 청구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3번에 이런 1014조의 가액 청구권은 마치 그 상속 회복 청구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해서 그 제척 기간 침해를 안 나부터 3년, 침해 시나부터 10년 있죠. 그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2번에 올라가서 2번에 그러면 후순위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피해인지자 등보다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권은 우리가 그 보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부인도 죽었습니다. 없어요. 근데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혼자 살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순서가 직계, 비소, 존속, 그죠? 삼촌이 그죠? 삼촌 반겼죠? 그러니까 뭐죠? 형제 자매가 받죠? 그래서 그 형제가 A2가 형제가 받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 결혼 안 했어도 애인 있을 수 있잖아.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원래는 직계 비속이고 형제지만 이 사람이 뭐죠? 마치 이 사람이 참침 상속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상속 가지고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이 뭐죠? 여기 인지 청구를 해서 이겨서 야 이제 돈 내놔. 왜? 얘는 선순위죠. 선순위죠. 그러니까 이 후순위. 자, 이 후순위는요. 후순위는 보호 못 받죠. 당연하죠. 못 받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피인지자 등보다 그 후순위 상속권은 그건 보호하는 제함자의 기득권이 아니죠. 기득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순위는 오히려 표현 상속이 뭐죠? 마치 상속을 침해하는 사람이죠. 그죠? 표현 상속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죠? 물론 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형제니까 이미 팔았어요. 그걸 팔았거라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A2가 토해내야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제가 침해한 표현 상속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우리가 1번에 이제 보세요. 아까 1014소 그 피인지자가 나중에 그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성질상 그것도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고 99조 2항이랑 그 침해 3년, 10년 그 제적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 해야 됩니다. 10년 안에 침해 안 나부터 이렇게. 그리고 그럼 만약에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아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소송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그 동안에 이 건물에 대해서 그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받았던 과실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인데 보세요. 이 항에 피인지자에 대해서 인지하기 전에 그 상속 분할을 받은 사람이 그 분할받은 상속 재산 그 건물로부터 받은 과실 주로 임대료겠죠, 임대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피인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쪽까지는. 예. 그것들이 판례가 그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확인한 것인데, 2007년 7월 26일 날 보세요. 밑에. 넘겨서 1014조의 아까 피인지자 등에 대해서 그 상속 회복 가액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또 아까 제적 기간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혼인외자가 인지 판결 확정으로 공동 상속이 됐을 때 그 제적 기간의 기간일은 뭐죠? 그 인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됩니다. 확정일로부터 그 안날이니까 자기 자식이 안날이니까 그때가 침해를 알았다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 이 형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죠? 이 사람이 그 인지에 대한 소송하니까 둘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화해를 해. 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소송해봐야 뭐 고 아픈 거니까 야, 어차피 5대5로 하자. 5대5로 하자. 그렇게 화해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해. 나이가 어리니까 포기했다가 다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밑에 한번 보시면 그 가사소송에 대한 이런 가류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요,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보세요. 다음 페이지. 우리가 혼인 외자가 친생자 관계 불연제를 확인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2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억을 주고 포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때 나중에 개발해서 인지 청구했는데 나중에 그 상속금 그런데 나중에 또 배신하고 상속분 가액직을 청구합니다. 그것이 신의 측은 위반은 아니죠. 원래 자기 목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합의를 막 하는데 근데 뭐 이쪽에 이런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집안의 사람인데 갑자기 얘가 또 그냥 돈을 이 사람은 예컨대 얘가 아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주려고 그래. 왜냐하면 어차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얘가 우리 호적에 들어오는 건 싫어.
그렇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얘가 우리 우리 가문에 들어온 거 싫기 때문에 야, 가문에 들어오지 말고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하나 포인트 위주로 보세요. 그 다음에, 626페이지에 있는, 특별 수익자란 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속법은요, 약간의 용어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처음에 낯설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이해 가요. 하는 것인데, 그 이제 자주 안 보니까, 이건 어떻게 벌어지는데, 이게 특별 수익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특별 수익자란 말은 한마디로, 특별 수익은 뭐냐면 상속인들이 B1, B2, B3가 있어요. 근데 장남은 이미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뭐 유학도 가고 해가지고 얘가 벌써 집안에서 한 7억을 빼먹었어. 뭐 영국 유학도 가고 미국 유학도 가가지고 한 7억을 이미 받았어. 그럼 뭐예요? 얘는 같은 상속인이지만 나중에 A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0억을 남겼어. 그럼 원래는 10억씩 누나 갖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네가 이미 받았으니까 너는 똑같이 10억 받으면요. 얘는 17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너는 상속인 중에서 특별히 수익을 받은 놈 아니야? 그게 특별 수익 받았으면 그거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공평하게? 이게 맞잖아요. 한마디로 이 특별 수익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선불 받은 거야. 선불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상속분을 마치 선급, 미리 받은 걸로 보자 이거예요. 그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 만약에 서로 이게 5억과 5억이 안 돼. 그러면 5억을 얘는 그러겠죠. 얘는 이미 7억 받았으니까 자기는 5억 안 받을래 그러겠죠. 그건 안 받는 게 아니고 야 2억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많이 갔으면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많이 갔으면은 너 특별 수익한 거 내놔. 우리 복은 없잖아. 네가 돈을 다 뺏어가서 지금 준 게 없잖아. 그죠? 그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는 특별 수익에 대한 토해 놓는 거를 우리는 특별 수익의 반환 청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개념만 아시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은 어렵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낯설어서 틀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008조입니다. 특별 수익자 상속분. 자, 우리가 특별 수익자는요, 공동 상속인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남이 아닌 얘기예요. 그냥 공동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한테 미리 한 10년 동안 징여 받았어요, 징여. 징여도 하고 또 유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여를 받거나 이미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수중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는 부족한 만큼 아까 내가 10억을 받았으면은 7억을 미리 받았으니까 3억을 받을 수 있죠. 그 부족분만큼만 상속분이 있어요. 근데 조문에는요, 많이 가져간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반대해서 하면요, 많이 가져왔으면요, 반환해야 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반환 청구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인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징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다면 그건 공동상속인들의 공평을 위해서 1008조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 만약에 자기 상속분에 미달됐다면 그것은 그 부족한 만큼 한 분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속분, 이제 여기서 특별 수익은요, 상속분의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상속분의 계산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에 하였던 액이, 그죠? 상속 개시하였던 액이, 우리가, 재산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재산이, 여기, 그 재산 가액에서, 자, 이게 3억이다. 이게 상속 재산 가액이죠. 그런데 2015년 9월 7일 돌아가셨는데 이 당시 가액이 3억이야. 그죠? 거기다가, 그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약간 미리 가져간 거 있다면 여기가 3억이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A가 미리 받은 거, 과거에 여기 B1이죠. B1이 받은 성급, 즉 특별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다 2억을 더하자. 1억 더하자, 1억을. 이렇게. 그죠? 가산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4명이라 그러면 4명이면 4억이죠, 4억. 4억이면 4명이면 4분의 1씩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각자 1억씩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A1은요, B1은 이미 받았으니까 줄 필요 없죠. 1억씩인데 이미 받았죠, 너. 그럼 너는 여기에서 이미 받아갔으니까 너는 손 떼어 우리끼리 나는 거야. 남는 게 없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상속재산 가액에다가 미리 받아간 거 그 가액 합죠. 그런 다음에 각 상속인별로 4분의 1씩 나눠. 그죠? 예. 그래서 모자라면 주는 건 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증은 유언은 그렇지만 유언은 우리가 그 상속재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A가 요 상속재산 3억 중에서 얘한테 5천만 원 줘라고 유증을 합니다. 그러면 유증은 아직 준 게 아니니까 요 안에 들어있죠.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유증에 대해서는 그 상속 지원문이 잘 나와요. 유증도 가액에 그죠? 그러니까 유증도 포함입니까? 아니에요. 유증은요 여기 상속재산 가액 속에 들어있죠. 이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어디서 줘?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합산하고 시험 문제에서 유증도 더해줘. 아니에요. 유증은 더할 게 없어요. 유증은 여기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2번 펼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리고 거기 따라서 특별수익은 가액반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빚은 아니고 적법재산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의 그 증여나 유증평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지를 기지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95년 판례는 보세요. 1008조의 취지는 봤던 겁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증여나 유증 받은 자가 있었을 때는 수증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는 부족한 만큼 우리가 상품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평을 위해서 수증 재산을 성급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참작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번에 펼치시고 이때 방법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 수익자가 있을 때에 대한 그 상속분의 산정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그 상속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한 가액에다가 생전에 미리 준 거를 다 합한 다음에 우리가 각 공동 상속분의 법정 사속분, 즉 4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를 곱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곱해서 곱한 가액을 하는데 나왔죠? 그럼 그게 1억이야. 거기서 특별 수익자가 미리 준 거를 공제해요. 공제하면 우리가 남을 게 없을 수 있죠. 남으면 줘요. 그죠? 해. 그래서 이 경우는 공제하고 나니까 1억이야. 그럼 1억을 여기서 주려고 그러니까 줄 게 없어. 그죠? 없어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8억이다. 그죠? 7억이라면 8억 줬죠. 그러면 여기서 뭐죠?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B1, B2, B3, B4는 2억씩 갖겠죠. 그러면 이것을 약간 미리 받은 거 1억 빼면요. 얘는 1억만 받으면 되죠. 부족이 있죠. 부족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그 방법을 나번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글자로 냅니다. 문자로 내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나번을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 자, 그러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 수익자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재산의 평가는 그 상속 개시시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중에 분할 시에 정산을 위해서, 재산 평가는 분할시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돌아가신 거는요, 이 재산이 돌아가신 당시에는 2004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쯤 이제 와가지고 하려고 그래. 2015년에. 그래서 아주 11년 지났어. 그러면 상속 당시에는 3억이지만 지금 평가하면 이 땅값이 올랐겠죠? 이게 6억 됐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특별 수익자의 그 재산 평가는 상속 개시일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상속 개시일인데 그 분할할 때에 2010년 지나서에 대한 상속 평가의 정산할 때 평가는 분할시로 해야 됩니다. 분할시로. 예. 그래서 그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을 초과할 때는 그 조문에는 부족한 한도만큼 돌려주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증여에 따른 그 유증에 따른 것은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부족한 게 없으면요 더 이상 아까 봤듯이 받아갈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초과했다면 토해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특별 수익자가 자기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을 초과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자기 상속분을 초과했다면 특별수익 이미 받은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번에 특별수익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한도에서 반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유류분은요, 유류분이 있죠. 유류분이 아마 오늘 다뤄요. 유류분이 어디에 있어요? 자,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657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우리가 A가 사망하면서 4명이에요. 자식인데 특히 A가 이 장남을 싫어해. 너무 기대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차라리 싫어해. 근데 어차피 애들은 기대 안 했던 애들인데 그냥 주고 싶어. 그러면 얘한테 다 준다 이거야. 몽땅 다. 이건 딸이고 하나도 안 줘. 그죠? 그러면 만약에 4억을 다 줘요. 4억이다. 몽땅. 나머지는 빵이야. 그렇게 유언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A라는 사람 자유 아니냐. 그죠? 자기 돌아가신 분의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누구한테 다 주고 말고는 이거 자유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요. 그 자유라는 것도 약간 제한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야 네가 다 갖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져요. 그래서 법에서는요 적어도 이렇게 다 안 주고 나왔을 때는 적어도 일정한 만큼의 법에서 유언으로 했더라도 적어도 좀 남는 게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좀 남는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꽃평은? 그죠? 좀 꽃평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꽃평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자기 보세요. 원래 자기 목에 반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적어도 아무리 부모라도 떠났지만 자기 원래 받던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자기 원래 받던 거에 반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세요. 유류분은 자 1번 직계비속으로는요 자기 원래 받던 거에 2분의 1은 주란 거예요. 그죠? 법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1억씩이니까 보세요. 자 원래는 1억씩이었죠. 4분의 1이니까 2억씩인데 얘가 다 가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1억 받을 거에 뭐예요? 비속이니까. 비속은 적어도 2분의 1은 5천만 원씩은 줘야지.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서로 분쟁을 덜하게. 그래서 5천만 원씩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B2가 이렇게 다 놓고 돌아가셨어요. 뭐 얼마 전에 봄에 했는데, 그분이 이제 공무원인데, 자기 어머니가 다 주고 돌아가셨어. 근데 형제들이, 근데 이 사람은 이 법을 알아. 물어봐가지고. 알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다 한 다음에 이게 5천만 원씩 놀아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우리 어머니가 그랬더니 나는 너한테 법적으로 내가 5천만 원씩 주겠다. 뭐 내가 주는 건 아니고 법과 돼 있다니까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답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B2가 만약에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학 갔어요. 자, 유학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유학 가가지고 자기가 적어도 뭐죠? 얘가 한 4억을 썼어요. 돈을 다 쓴다. 이 박사학위 받는 바람에 4억 썼어. 그런 바람에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 4억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해야 돼요? 그 유류분만큼 침해한 돈에서는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4억을 받아서 이렇게 1억씩 놀아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특별 수익한 거죠? 그러면 특별 수익을 놀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비완이 야, 너 특별 수익이니까 나한테 4억인가 공평하게 1억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1억씩 나눠줘. 그렇게 말을 하면요. 얘는 뭐라고 해요? 우리 조문에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난 너한테 5천만 원씩은 줄게. 내가 주식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5천만 원씩은 줄게. 근데 1억은 줄 수 없어. 왜? 유류분만큼만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626페이지, 628페이지 보시면요. 다시 왔습니다. 628페이지에 방구로 3번에 보면요. 우리가 특별 수익자가 다른 사람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만큼만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죠? 공부해서 갔지만 물론 그만큼만 주는 것이지 원래 지분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유류분 한도 내에서 따라서 유류분을 해야 하지 않으면요, 자기는 그 재산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건데 2억 받았어. 그러면 2억 받았으면요, 자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특별 수익자는 그 상속을 포기하면은 특별 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해서 유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아니죠. 당연히 자기는 받을 게 없으니까 포기하겠지. 그렇지만 상속을 포기해도 다른 사람의 유류분을 해야 할 때는 증여받은 재산을 갖다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재산을 뭐죠? 5천만 원씩 반환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례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데 거기 뭐죠? 병이 뭐 혼인지참금 미리 준 것도 다 혼인지참금 준 것도 결혼식 때 뭐 돈 준 거, 방어도 준 거 다 그것도 특별수익이죠. 그죠? 예컨대 볼까요? 자, 을한테 500만 원, 5천만 원 땅 사준 거, 병한테 혼인자금 준 거, 그죠? 특별수익이죠. 또 그리고 1,000만 원 부인한테 준 거, 1,000만 원 유언은 유증이죠. 그건 유증이죠. 예. 그래서 보시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상속인들이 갑을 병정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상속인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정 나왔습니다. 그럼 원래는 지금 배우자가 누구죠? 갑이었죠. 갑이 배우자니까 배우자한테 한 0점을 더 줍니다. 그래서 1.5 주고 1대 1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산 방식은 이렇게 계산하면 원래는 그 4.5가 되는데 그럼 4.5분의 1.5, 4.5분의 1.5 이렇게 계산이 뭐하니까 보통 여기다 이것을 2배로 곱합니다. 그래서 3, 2, 2, 그죠? 통분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전부 다 이게 9가 됩니다. 9. 그러면 얘한테는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해서 보통
9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각 상속분에서 자기가 미리 받은 걸 다 빼면은 우리가 자기의 실제 특별 수입자들이 받게 되는 상속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참고로 주는 것인지 뭐 이 문제가 나있고 그런 건 아니고 한번 풀어보시는 필요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629페이지입니다. 자, 기업은. 자, 이번에 이제 아까 보세요. 이게 특별 수익하고 기업은 다릅니다. 자, 특별 수익은요. 특별 수익은 그분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선불로. 근데 기여는 이제 준 게 아니고 내가 기여를 한 거야. 그죠? 그 부모랑 같이 살면서 같은 가게에 있으면서 나 같이 살았어. 같이 나도 일했어. 그죠? 그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여분은요, 말 그대로 상속인 중에서 어떤 기여를 한 거야. 볼까요? 8조의 2에. 자, 공동 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같이 동거나 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양, 등합치시고, 부양을 한 것도 기여분이고요. 그거 외에 재산의 유지 증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서 특별한 기여를 한정했을 때는 그때는 상속 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서 그 공동 상속인이 협의로 하고 있는 그자의 기여분을 공제해야 됩니다. 기여분은 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까 특별 수익, 자, 특별 수익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그 재산 가액에다가 여기다가 그 사람이 받았던 특별 수익, 선불 받은 거를 플러스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기여분은 그 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래. 이거 헷갈려, 처음에. 근데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A1이 이렇게 있어요.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B하고 B1, B2, B3가 이렇게 있어요. B4, 4명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재산 가액이 8억이에요. 근데 8억인데 이 B2 장남이 유명한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빵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남이 사실 그 당시에 대기업 다니면서 나와가지고 여기는 보증금 2억을 자기가 댔어요. 자기가 댔어, 보증금을. 그죠? 그리고 기계도 또 한 1억도 자기가 댔어. 그다음에 자기가 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 일한 게 1억 정도 돼. 자기 연봉은.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8억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동업한 거 아니야? 그러면 상속재산이 8억이 아니고 8억에서 자기가 이 사람이 기여한 것, 마치 동업자라면 이 4억을 뺀 부분만큼 요 4억을 요 기여분을 뺀 만큼 가지고 놀아가줘야지 얘들이 여기서 놀아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이 상속재산은 이게 아니지. 이건 빼고 이 4억에서 또 하나씩 이렇게 4분의 1씩 놀아가는 거지. 근데 얘들은요, 마음이 그게 아니지. 여기서 올라가야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여분에 대해서는 이걸 많이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여분은 공제해야 됩니다. 이건 플러스 해야 되고, 이거를 자꾸 이제 처음에 이게 보통 이제 공부할 때는 보통 우리가 법학 공부할 때는 플러스만 해서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인데 사실은 기여분은 재산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셋째 줄에 피상속인의 가액에서 물론 이게 기여분이 싸움이 생기면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를 한 거, 공제한 부분이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기여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1009조나 1010조에 따라서 그 산정한 상속분에 대한 기여분을 그죠? 가산한 것은 그 사람의 상속분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자, A가 사망해서 8억을 남겼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좀 기여분은 4억이라고 했어요. 합의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상속재산은 얼마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상속재산은 4억이죠. 여기서 B1, B2, B3, B4죠. 그러면
이 상속재산, 이 공제한 상속재산 4억에서 1억씩 갚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때 기여자죠, 이 사람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기여자의 상속분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요. 1억 플러스 4억이 자기의 상속분이죠. 얘는 5억 받는 거지. 근데 얘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 아, 근데 원래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렇지만 상속분은 5억이야. 너의 상속분은 5억이야.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요. 맨 끝에 천구조 등에 의해서 그 뭐죠? 산정한 상속분의 기여분, 아까 나오죠? 자기 1억에다가 기여분 4억을 합친 게 그 자가 누구예요? 기여한 자의 상속분이지. 조문이 어려워요. 어려워 보이는데 맞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너의 상속분 그러면요. 1억 찍으면 안 돼요. 이걸 찍어야 돼, 이걸 기여도. 그죠? 산수 문제지만, 예, 어떻게 보면, 예, 이게 맞죠? 항상 이게, 일반 상식이 맞잖아요. 그죠? 맞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여한 자의 상속분 문제 나왔다면, 자, 기여한 자의 상속분 문제 나오면요. 자기 원래 상속분에다가 기여분을 합친 게 이 사람의 상속분이고, 또 기여분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 물어보면요. 기여분을 공제하는 게 재산이에요. 자, 이렇게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거나든지 간혹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 부양 기여했다면은 당연히 그런 특별 부양과 기여분을 가산해주자. 그죠? 그러니까 기여분을 가산을 해주자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상속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이 상속 재산이고 그 액수에다가 그 사람의 상속분을 곱한 것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맞는데 기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고유한 상속분 1억에다가 기여분을 더한 4억이 돼가지고 5억의 상부의 상속분이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건. 자,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습 상속인도 며느리도 같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피상속인하고 동거해서 특별히 기여한 사실상 천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천은요, 공동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그건 뒤에 보면 분여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양과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여 분여의 방법은 상속 가액에서 뭐라고요? 상속 당시에 가액이 8억이라면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요. 공제하는 거야. 그죠? 그것이 상속 재산이고요. 따라서 그렇게 산정한 상속분의 기여분을 가한 것이 그 사람의 상속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재산 물어보면요. 공제해야 되고 상속분을 뭐라면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1항에 우리가 기여분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기여분도 자 보세요. 기여분이 아직 결정하기 전인데 유류분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죠? 자기 기여분 공제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이 사람이 이 전액을 E한테 줬습니다. B한테.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유류분 보세요. 유류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유류 문제가 아니고 먼저 기여분을 먼저 빼주고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지금 A가 8억을 B한테 다 줬습니다. 다 줬어. 그러면 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원래 8억인데 너한테 나가면 원래 8억이니까 2억씩이거든? 그죠? 2억씩이니까, 유류분 아까 계산하면 반이지? 너한테 반 줄게. 1억만 줄게.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업을 먼저 따져줘야 돼요. 이 4억을 빼고 4억에 대해서 유류분을 계산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분 하기 전에, 뭐, 유류분에 대해서, 그죠? 그 얘기 하면서, 거기다 기업은 공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여분은 그러니까 기여분은 유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4억 받다 해가지고 4억 받았다고 유류분 침해예요? 그건 돌아가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기여분은 유류분하고 무관하다. 아셨죠? 그건 무관하다. 따라서 만약에 기여분이 더 많아. 사실 아버지는 한 게 없어. IMF 때 많이 가지고 들어가지고 명의만 아버지를 한 거야. 아들이 다 했어. 그러면요, 이 8억 전부 누구 거예요? 얘 거야. 그럼 8억을 얘가 갖는다고 다시 딴 사람들이 너 유류분 침해하냐? 그 침해가 아니죠. 침해가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기여분은 무관하고 만약에 기여분이 오히려 상속분의 대부분이다 그러더니요. 유류분 침해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원래 기여한 건데 뭐죠? 물론 이제 기여분은 그 상속 분할의 전제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나중에 예외적으로 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있더라도 인지가 돼서 나중에 들어온 아이에 대해서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는 그때도 기여분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상속에 대한 분할 심판 청구가 없음에도 단순히 유류분 달라는 청구에 대한 가지고 기여분 결정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일단 상속 분할 청구가 돼야만이 기여분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기출 문제요. 그래서 상속 분할에 대한 심판 청구가 없으면은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여분도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 우리가 자, 공동 상속인이 양수인데요. 자, 1011조. 자, 공동 상속인이 B1, B2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양도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B3가 여기 있는 여기에 대해서 자, 이 집이 있어요. 이게 빵집이야. 그죠? 근데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건물 자체에서 사람들이 맨날 와, 전국에서. 근데 이 중에 딸이 이 집을 이 B4죠? 이 딸이 자기 4분의 1 지분이니까 기업은 없어요? 기업 없다 보세요. 이 4분의 1 지분을 K한테 팔았어요. K는 이걸 갖고 싶죠. 빵 잘 되니까. 그래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나중에 야, 내가 이 4분의 1 받았으니까 나한테 4분의 1 줘. 그러면 앞으로 나중에 빵집에 대한 돈도 들어오겠죠. 임대료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 판 가격을 주고서요. 판 가격을 주고서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특이하게 우리 조문에 만약에 상속분을 양도가 있으라도 다른 상속인이 그 가액을 주고요. 그걸 나한테 양도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건 상속분의 양도에 대한 특이한 조문이죠. 물론 그것은 3개월,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안날부터. 안날 있을 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보죠. 자, 우리가 상속 승인, 포기는 법무사에서 너무 또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